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인문예술 지문으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페이지 수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3문제 나와 있는데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면 뒤에 있는 2번은 A와 연관된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공거제와 그 다음에 낭천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우리 선지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자, 보면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보면 괜찮겠죠? 잠시만요.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관악은 쇠퇴한 반면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악은 활성화되었다. 자, 관악은 쇠퇴하고 서원은 올라간다. 자, 근데 두 번째,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자,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이 없는 과거제를 통한 관료 수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인성을 확인 못한 상태로 시험 점수만 좋은 관료 수급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세 번째, 공거제라는 말도 보이네요. 공거제에서는 선발을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원은 자, 주된 중심 학자가 유형원인 거 확인됩니다. 자, 유형원은 토지의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으로 선비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자, 사적 소유 제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생활 기반이 확보된답니다. 자, 근데 다섯 번째, 유형원의 토지 개혁안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 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자, 받아들여지진 못했으나 영향을 미쳤다. 이런 말이 보이죠. 자, 첫 번째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락. 조선 왕조는 관악과 과거제를 인재 양성과 관료 수급의 근간으로 삼았다. 조선 왕조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관료를 양성하기 위해서 서울에서는 성균관이라는 곳을, 지방에는 향교라는 것을 각각 설치해서 운영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관악과 연관된 거라 보면 되겠죠? 국가 운영을 위해서 조선 왕조가 설치한 거니까요. 자, 그러나 자,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성균관을 거치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져서 성균관의 정원은 크게 미달하였고, 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학교 교육기관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가 적다는 건 그 교육기관의 어떤 위력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평민들과 섞여 공부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 말인 즉슨 원래 향교에서는 양반의 자제와 평민들이 같이 섞여서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성균관은 학생 수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교는 역시나 같은 의미로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양반들이 잘 안 가니까 학생 수가 줄고, 양반들의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이제 학업에 정진하는, 그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양반들이 향교에 없다면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게다가 관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마저 소홀해지면서 지방에서는 서원으로 대표되는 사학이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악은 떨어지고 사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자, 관악이 침체되어 감에 따라서 관악으로부터 인재 영입이 어려워진 조정은 사학에서 육성한 인재를 관료로 발탁하게 되었다.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는 사학을 더욱 활성화하고 관악을 더욱 쇠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 맞물려가지고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읽어보면 관악은 쇠퇴하고 사학은 융성하기 시작했다. 이 두 부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 아까 봤었던 1번의 1번 확인할 수 있겠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자, 과거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답습된 것으로 지원자의 인격에 대한 온전한 검증 없이 시험 답안만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자,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인격에 대한 검증 없이 시험으로만 역량을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치는 시험도 거의 대부분
그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 보기에서 봤을 때 2번 선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면 되죠. 이 의견이 유형원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 방식인 과거제는 자, 국가의 관료 선발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인격 수양에 힘쓰기보단 합격에만 골몰하게 하여서 그 다음 줄 학문 풍토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자, 실제로 누대에 걸쳐 축적된 자, 과거 시험 모범 답안집이 유행하기도 하였고 경서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한 글자씩 뽑아서 외우는 수험 방법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진정한 공부보다는 단순 암기 그리고 이제 컨닝 뭐 이런 기법들만 발달하게 된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학문적 자질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과거 응시에 필요한 지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 자, 또 과거 시험의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서울 출신이다. 자,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역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었던 이런 그 기막힌 방법들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들 이런 것들이 서울 출신들이 하기 더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나머지 역시 지방의 주요 도시와 인근에 편중되었다. 이는 교육 자원과 최신 학문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어서 교육의 불평등화가 심화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거제의 어떤 폐단 과거제의 문제점이 나와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관학이 무너지고 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는 공교육에서의 어떤 시험 시스템 이것도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단락부터 이제 유형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반개 유형원은 자, 사람 이름 나오고요. 자, 관학의 침체와 과거제의 폐단으로 자, 첫 번째 단락 관학의 침체, 두 번째 단락 과거제의 폐단 두 문제점으로부터 자, 교육과 관료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안으로 학제 개편을 통한 공거제를 실시하였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지금 위에 있었던 내용이랑 여기 있는 이 두 줄 종합했을 때 1번에 2번과 우리는 연관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게 이제 공거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는 교육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나 문자 학습에 그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국가의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이 관철되도록 하는 사회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다. 자,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지식 전달 또는 문자 학습, 그 뭐 글씨 더 많이 알고 이런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성리학의 이념과 규범을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 맞다 틀렸다 이것만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인재라 볼 수 없는 거죠. 자, 그가 제안한 공거제는 양반과 평민을 대상으로 자, 이런 부분도 눈에 보여야 됩니다. 양반만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라 양반과 평민 둘 다 대상으로 삼았고 자, 각 고을에서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이숙이란 곳을 거쳐서 자, 서울에서는 방상이란 곳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사학에서 3년 중학에서 다시 1년, 지방에서는 향상에서 15세까지 공부를 하고 읍학에서 3년, 영학에서 다시 1년을 수학한 뒤 자, 지금 보면 서울과 지방 좀 약간 이름은 다르지만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일단 출발은 방상,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학, 그 다음에 중학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향상, 그 다음에 읍학, 그 다음에 영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 이름은 좀 다르지만 수학하는 기간은 지금 다 똑같죠. 자,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 입학하는 학제를 기본으로 했다. 자, 마무리는 태학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태학의 재학생 중 일부가 진사로 선발되어서 진사원에 들어가고 이들은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 자, 진사원으로 태학에서 넘어가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는 인품과 실무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칩니다. 실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인품도 같이 본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는 실무 능력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그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이게 완전히 이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쵸?
뭐 경찰 시험도 마찬가지고 뭐 간호사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험을 필기를 잘 친다고 해서 그 실무 능력까지 높다 이렇게 보기는 힘드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을 한 후에 자, 7에서 9품직에 임명될 수 있다. 자, 공거제에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된다. 자, 지금 보면 단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단계가 되게 많은데 엄격한 선발을 거쳐야 되고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이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에는 파직이나 징계를 당할 수 있도록 한다. 아, 그래서 교관들에게 좀 어떤 책임을 많이 지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이 1번에 3번 한번 봐보세요. 1번에 3번 보면 자, 부적절한 인재를 선발했을 경우엔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과 연관되겠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관학을 활성화하여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 가운데서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한다. 자, 여러 단계를 거쳐 관료를 선발하면 자, 교육의 지역 격차를 없앰과 동시에 특정 지역의 세력이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국 각자가 교화되어서 이상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자, 지역 격차라든지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득세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을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우리 왜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노래 한 곡 부르고 뽑으면은 그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데 뭐 이런 노래도 시켜봤다가 저런 노래도 시켜봤다가 미션도 시켜보고 뭐 체육대회도 했다가 숙소에서 생활하는 것도 보고 이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검증 가능하니까요. 자, 유영원의 공거제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쭉 나왔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유영원은 이러한 학제 개편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있어야 된다. 자, 교육을 통해 도덕과 지식이 적절히 조화된 우수한 인재가 길러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 안정적 생활 기반이 마련돼야 되니까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라는 겁니다. 자, 유영원은 중국의 토지 제도뿐만 아니라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의 모든 법제와 사회 조직의 근간이 토지제도라는 점을 간파하였다. 자, 모든 사회 조직의 근간은 토지다. 자, 그래서 토지개혁안으로 균전제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균전제. 자, 균전제는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국유화하여서, 자, 국유화 이런 말 보이죠? 좀 약간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제도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느낌이 약간 드는데, 자, 국유화해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재분배하고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 일단 나라가 땅을 다 가져가서 이제 골고루 나눠준다는 겁니다. 근데 나눠주는 방식은 또 각자 의견이 다르겠죠. 자, 토지의 국유화는 왕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나누어준 토지라도 사회 구성원이 죽으면 해당 토지는 다시 국유화되어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영원이 생각한 골고루 재분배한다는 것은 사, 농, 상 간에 자, 균등한 면적의 토지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 신분, 사회 분업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선비를 우대하고 선비에게 더 많은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이었었다. 자, 골고루 재분배라는 게 완전 똑같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딱딱딱 n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신분을 고려해서 이제 선비는 우대해서 더 많이 나눠주는 이런 것들을 의미했답니다. 자, 균전제를 통한 토지 개혁에는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를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바꾸어야 이상적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자, 공적 소유의 개념, 국유화 이런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배부하는 것도 국가 주도적으로 지금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1번에 4번 선지를 다시 보기 바랍니다. 1번에 4번 보면 사적 소유제도 바탕으로 틀렸죠 지금?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유영원의 개혁안은 그의 사후 여러 유학자들에 의해 조선 왕조에 건의되었지만 당시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당시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이런 말이 보이죠?
사적 소유의 바탕을 둔 조선의 제도와 문화 이런 말이 보입니다. 요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되겠죠. 자, 기득권 세력들의 반대에 막혀 실현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권력자들, 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균전제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땅보다 훨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를 통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걸 잃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마 반대가 많았을 겁니다. 자, 하지만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려고 한 시도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어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과 개화기 국가개혁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연관된 건 1번의 5번 선지랑 연관 지으면 되겠죠. 영향을 많이 미쳤다. 자, 1번 선지는 바로 해결이 됐고 뒤로 넘겨서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A와 연관지어서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부분은 여기는 교육제도 적혀져 있는 부분인데 필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른 색으로 좀 표시할게요. 표시해서 자, 1번 선지. 자, 진사원에서 7에서 9품직으로 등용될 때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인품까지 검증한 것은 유생들의 도덕적 인격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하는 게 C에 들어가 있는 거 보입니까? A는 B가 아니라 C다 했을 때 이 구문이 문제로 잘 나온다 했었는데 요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품 이런 말도 보이죠?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숙을 바탕으로 서울에 방상사학 중학을 두고 자, 이숙을 거친 다음에 방상사학 중학을 두고 그 다음에 지방에 향상, 읍학, 그 다음에 영학을 둔 것은 교육의 지역적 격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학제는 동등하니까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자, 지역 격차를 없애려고 했다라는 말 보이죠? 자, 그래서 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체크해 볼까요? 자, 그리고 진짜 치사한 경우엔 여러분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서울이 방상, 사학, 중학인데 서울을 가지고 이제 읍학, 중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건데 그건 너무 치사하죠, 여러분. 그죠? 사설 모의고사나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전국연합이나 이제 국가 수준의 모의평가 그런 시험에선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를 꼬아내진 않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각 거울에 이숙을 두고 서울의 방상과 지방의 향상을 운영하려고 한 것은 올바른 학문 풍토를 통해 전국 각지가 교화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지금 마지막에 보면 A 끝에 자, 이런 말이 보이죠? 자, 궁극적으로 전국 각지가 다 교화될 것이다. 요것과 연관지어도 괜찮겠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자, 도덕적 인격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 사회, 국가 모든 곳이 성리학적 규범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의도와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 하니까요. 그리고 양반, 평민 다 대상으로 했으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각 단계마다 선발의 과정을 거쳐 진사원에 들어가게 한 것은 자,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서 특정 세력의 득세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태학 가고 진사원 가고 요거 틀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특정 세력의 득세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말도 분명히 나와 있죠. 여기 살짝 내려가면 여기 지금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서 세력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건 적절하지 못합니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재정적 이 지원의 확대가 특정 세력의 득세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의도로 보긴 힘듭니다. 왜 재정적 지원을 한다 그랬었습니까? 일단 재정적 지원이란 말 자체가 A를 벗어나 있죠, 여러분. A를 벗어나 있고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수한 인재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만드는 그 바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세력 견제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어떤 특정 세력이 득세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쓰고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득세하는 건 맞지만 이 지문에서 그것들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 5번 15세가 넘으면 사학이나 읍학에서 3년 중학이나 영학에서 1년을 수학한 뒤
태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거는 아까 과거제 폐단과도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 짧게 벼락치기 해서 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막는 역할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공통점, 차이점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될 건데,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죠. 자, 틀린 거 고르라고 되어져 있고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낭천제는 조선시대 청거제의 일환으로 청거한다는 말 자체가 추천한다는 뜻이니까 약간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자,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낭관이, 자, 낭관이라는 사람이 추천하는 겁니다. 그게 난청제 뭡니까? 낭관이 추천하는 제도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을 유품 이하의 관직에 청구하는 제도다. 자, 차이가 여기서부터 좀 나네요. 서울에 거주하는 유생. 평민이 아니죠. 그리고 서울에 살아야 됩니다. 유품 이하의 관직에 바로 청구를 합니다. 자, 낭천제가 제한된 가장 큰 원인은 고위 관료의 자녀에게 관직을 제수하는 음서제가 문란해졌기 때문이다. 나름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 관료들이 자기 자식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심하니까 낭관의 추천을 통해서 이제 관직에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음서제를 통해 관직을 제수받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형식의 시험인 취제를 거쳐 인격과 함께 학문적 자질을 심사받아야 했지만 취제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원래는 요런 거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인격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앞에 있는 본문처럼 과거제 같이 여기는 취재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시험처럼 된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유사한데 그 제도의 어떤 구체적인 면을 봤을 때 공거제는 전국적이고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친 그런 제도라고 본다면 여기는 낭천제는 특정 지역, 특정 어떤 계급, 유생이라는 특정 신분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분에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기역, 니은 모두 기존의 관리들이 선발의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죠. 관료 선발의 실무를 담당하는 관원인 낭관이 지금 추천한다 볼 수 있고, 자, 본문 한번 봐보세요. 본문에서 어디였었냐면 자, A였습니다. A로 묶여져 있는 부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를 담당하는 수령이나 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당자에게 책임을 지운 거 그리고 권한도 준 거 공통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 자, 기역과 니은 모두 관료를 일정한 형식의 시험으로 선발하는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제한된 것이다. 자, 기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험의 문제,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취재라는 시험의 유명무실함, 요게 다 문제가 됐었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기역과 니은 모두 관료로 선발되기 위해 요구되는 신문적 제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자, 3번이 틀렸는데 제약을 강화하는 게 아니었었죠. 여기 있는 기역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평민도 가능했습니다. 평민도 가능했었고, 여기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유생이라는 범주가 이 정도라 쳤을 때 음서제를 통해서 관직을 받는 사람들은 고위 관료의 자녀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낭천제를 통해서 전체 유생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본다면 축소됐다 라기보단 제약을 강화했다 라기보다는 범위를 넓혔다 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기역에 비해 니은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 이거 말 되게 거슬리죠.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는 유생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자, 그다음 5번. 니은과 달리 기역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상급으로 진학해야 관료로 선발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장기적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된 게 있는데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관악과 과거제를 개혁하려 했던 유행원의 제안이다. 자,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혁하려고 하는 거죠. 자, 관악이 재구시를 못하고 사학인 서원이 득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라에서도 이 서원 출신을
더 등용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자,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도 가능했고 지역 편차가 심했습니다. 김홍도의 그림이 과거제를 좀 이렇게 풍자한 그런 그림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보면 혼자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파라솔같이 커다랗게 이렇게 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팀을 이뤄서 시험 치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뛰어가서 답안 구해오고요. 한 사람은 옆에서 부채질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열심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해주고요. 그러면 돈 얼마 더 주면서 저기 가서 게임 한 쳐 이렇게 지시도 하고요. 엉망이었답니다. 자, 그래서 과거제 패단 나와있고, 자, 개선이 필요해서 유영원의 공거제가 나오게 되는데 아주 간단히 적어놨습니다. 양반과 평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과 서울에서 모두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인성 테스트까지 하게 되고요. 심사위원의 책임을 좀 많이 높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천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제 관직을 받게 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 많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고 사적 소유의 토지에서 공적 소유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균전제를 같이 세트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지만 똑같이 n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나 신분에 따라서 차등했다. 근데 도입되진 못했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자, 고생했습니다.